안타깝게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녕하세요. 제이오토 플랜의 장재원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오토 플랜의 장재원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뷰할 차량 바로 제 우측에 있는 모델인데요. BMW의 X6 40i M 스포츠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리뷰 앞서서 먼저 차량부터 보고 오실게요. 가시죠. 자, 오늘의 차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BMW의 X6라고 했습니다. 등급 같은 경우에는 M 스포츠 패키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BMW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등급이 보통은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M 스포츠냐 아니면은 뭐 X라인 혹은 뭐 베이스 모델 아니면 뭐 DP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존재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X6 같은 경우에는 DP나 X라인 그리고 베이스 모델이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M 스포츠 패키지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쿠페형 대형 SUV에 있어서 X라인이나 DP와 같은 모델은 조금 식상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멋스러움을 살리기 위해서 M 스포츠 패키지 단일 트림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색상 같은 경우에는 카본 블랙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에는 블랙 시트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멋스러운 포스감을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오늘의 차량 어떤 차량인지 직접 카메라 들고 리뷰 한번 시작해 볼게요. 가시죠. 자, 본격적인 리뷰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현재 X6의 라인업을 말씀을 드리면은 디젤의 30D, 그리고 가솔린의 40i, 그리고 고성능의 M60i 총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등급은 M 스포츠 패키지만 있고요. 베이스나 DP 그리고 X라인은 마땅히 존재를 하지 않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전면부부터 리뷰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현재 컬러 같은 경우에는 카본 블랙의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 보면은 약간 남색빛을 돌고 있는 반면 주간이 아닌 야간에 보실 경우에는 검정색 빛이 돌기 때문에 약간 두 가지의 느낌이 존재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블랙 하이글로시 섀도우 익스테리어가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어디에도 크롬이 쓰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릴을 감싸고 있는 테두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블랙 하이글로시가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광 스타일의 크롬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광 스타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줄이 이어져 있어서 그런지 레이저 라이트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되실 수는 있겠지만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그냥 아이덴티티로서 파란색의 줄이 그어져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X6가 이제는 나온 지 조금 되어서 그런지 사실 크게 보이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처음 나왔었을 때 당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던 부분은 바로 아이코닉 글로우 키드니 그릴이었습니다. 요즘 나오는 자동차들 전반적으로 불빛이 들어오는 그릴 테두리가 정말 멋스럽게 들어가고는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거의 시초는 바로 이 X6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중간에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국토부의 인증이 갑자기 걸린 바람에 잠시 동안이나마 이 아이코닉 글로우 키드니 그릴이 삭제가 되었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의 인증이 모두 다 끝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블랙 섀도우 익스테리어 패키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범퍼를 기준으로 양 사이드라든지 아니면 하단 부분에 이렇게 검정색의 블랙 하이글로시가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멋스럽고 포스감도 상당한 BMW X6. 그렇다면 과연 측면은 어떤지 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전장 길이는 4960mm로 5m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길이를 가지고 있고요. 휠 베이스는 2975mm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현재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굳이 따지고 보면은 대형 SUV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우라만큼은 대형 SUV에 버금갈 정도의 포스감을 자랑을 해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디자인의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21인치가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솔직히 21인치 정도의 이 정도 사이즈라면은 절대 문제는 없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륜 구동은 들어가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륜보다는 후륜 구동을 기준으로 만든 사륜 구동이기 때문에 뒷 타이어의 스펙이 조금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크기에 대해서는 21인치로 동일하지만 이 타이어 폭이 후륜이 조금 더 넓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고성능인 M60i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의 캘리퍼가 들어갔었겠지만 현재 차량은 가솔린이기 때문에 그냥 파란색의 캘리퍼가 들어갔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는 것처럼 휀다 부분에 M 스포츠 패키지라는 등급에 걸맞게 이러한 M 레터링 가지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 섀도우 익스테리어 패키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측면에서는 사실 그 어디에도 크롬 라인이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윈도우 몰딩 뿐만이 아니라 B필러, 즉 A, B, C 필러 모두가 블랙 하이글로시가 적용이 되었으며 사이드 스커트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검정색의 소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면 같은 경우에는 그릴이 조금 이제 뭐 무광이라고는 하지만 크롬이 아니라서 살짝은 아쉬웠었지만 측면은 그 어디에도 크롬이 없습니다. 심지어 루프렉마저도 검정색의 블랙 하이글로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멋스러운 디자인 포인트로 적용이 되어 있으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후면부 같은 경우에는 딱딱한 외건 형태가 아닌 쿠페 형태를 지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께서 선호를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트렁크가 용량이 조금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트렁크에 짐을 많이 싣거나 아니면 사람을 많이 태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외건 형태인 X5를 추천드리고요. 나는 별로 사람을 태우지도 않고 짐도 많이 안 실지만 디자인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X6를 추천드리면서 후면 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후면으로 넘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정 가운데 BMW 로고를 중심으로 좌측 같은 경우에는 X6 그리고 우측 같은 경우에는 40i라는 등급과 더불어 X드라이브의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4륜구동이긴 하지만 후륜을 기반으로 만든 4륜구동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쿠페 형태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외건 형태보다는 뒷부분에 공기 와류 현상이 적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러한 단점을 조금이라도 막아내기 위해서 현재 보시는 것처럼 리어 스포일러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그냥 쭉 뻗어 있는 플랫 형태의 스포일러가 아니라 가운데는 살짝 이렇게 파여 있는 듯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 스포일러를 지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바라보면은 약간 이런 모양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스포일러도 스타일리시함을 살려줬다. 그리고 쿠페형이다 보니까 당연히 와이퍼는 장착이 되진 않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성능 차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M 스포츠 패키지라서 그럴까요? 이 디퓨저가 생각보다 공격스럽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배기 팁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 한 발씩 양쪽으로 해서 총 2발 그냥 듀얼 스타일로 적용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 뒷부분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크롬 라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베개 팁을 감싸고 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크롬이 들어가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뭐 그래도 밸런스 자체가 언밸런스 하거나 못나 보이는 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결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외건 형태인 X5보다는 조금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거의 대형 SUV의 버금갈 사이즈는 충분히 자랑을 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드 스타일의 러기지 스크린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해주고요. 트렁크의 기본적인 용량은 580리터, 폴딩 시에는 최대 1530리터까지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뭐 패밀리카로 쓰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히든 스테이지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든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도 공간이 굉장히 넓게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보시는 히든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유압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플랫 부분을 굳이 잡고 있지 않고 이렇게 손을 놓고 있어도 유압 방식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다. 그래서 훨씬 더 편리함을 어느 정도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폴딩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폴딩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폴딩이 뒷부분에서는 따로 제공이 되진 않습니다. 폴딩을 하실 경우에는 2열 시트로 넘어가셔서 이 어깨 부분에 있는 레버를 눌러 주셔야지만 폴딩이 된다라는 건데 사실 폴딩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동선이 불편하다는 것은 약간 아쉬운 부분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으며 양 사이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물망이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넓이는 넓지만 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정말 사소하고 작은 물건들만 수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끝으로 실내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실내로 탑승을 했는데요. 핸들은 원형 핸들로 그냥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멋스러움을 살리기 위해서 뒷컷 스타일로 나왔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약간의 아쉬움은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M 스포츠 패키지답게 휠 모양새는 굉장히 멋스럽게 자리를 잘 잡아주고 있고요. 또한 패들 시프트의 크기 또한 굉장히 공격적으로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원형 핸들의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좌측을 먼저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알루미늄보다는 실질적으로는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이 쓰여 있습니다. 지금처럼 도어 손잡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소재를 가지고는 있지만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냥 전부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요. 뭐 어떻게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플라스틱이든 알루미늄이든 크게 신경을 안 쓰는 타입이라서 그런지 뭐 이 정도면은 뭐 그냥 제 기준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으면, 트렁크 여는 버튼이 옛날에는 이 하단에 위치를 했었지만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상단으로 끌어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트렁크 열고 닫고 하는 버튼은 물론이며 메모리 시트 두 가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시트 모양의 숫자 2번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만약에 누르시고 시트를 조절하면은 운전석이 아니라 조수석이 조절이 됩니다. 국산차로 치면은 워크인 디바이스, 아니면은 뭐 수입차로 치면은 젠틀맨 시트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운전자석에서 조수석의 시트 또한 조절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BMW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지식하게 조금 적용을 많이 해오던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버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은 옛날 BMW들 같은 경우에는 차가 바뀌어도 실내 디자인은 바뀌지 않는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 BMW의 정신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BMW 오너라고 하면은 내가 만약에 1 시리즈를 타든 3, 5, 7 시리즈를 타든 관계없이 어떠한 차량을 운전을 하든지 간에 실내 조작부가 복잡하거나 헷갈려 하면 안 된다라는 모티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거의 다 비슷비슷했었어요. 물론 외형은 조금씩 달랐지만 실내는 거의 다 비슷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별로 좋아하진 않으셨는데요, 이제는 그러한 부분을 조금은 깨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으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누를 수 있는 버튼들이 많이 없습니다. 모든 기능들이 이제는 이 디스플레이에서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깔끔한 인상을 자랑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딱 봤었을 때 이 비상등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 버튼을 지향을 해주고 있습니다. 5 시리즈는 터치 타입을 가지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비상등을 정말 눌러야 할 때 잘 안 눌린다는 단점이 있었던 반면, X6는 아직까지 터치 타입이 아니라 물리적인 버튼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결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으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컵홀더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의외였습니다. 냉온 컵홀더가 이런 식으로 운전석과 조수석 둘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온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음료를 조금 더 따뜻하거나 아니면 시원하게 드실 수 있는 부분 참고해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 뭐 실내 같은 경우에도 외부 못지않게 블랙 하이글로시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전체적인 실내 트림도 이런 식으로 블랙 하이글로시가 들어가 있는 반면, 센터페시아 같은 경우에도 블랙 하이글로시가 들어가 있어서 정말 멋스러움은 자랑을 해주고는 있지만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용이하지 못한다라는 단점. 하지만 스와로프스키와 합작한 이 기어봉 그리고 아이드라이브, 이런 부분은 정말 멋스럽게 포인트로 자리를 잘 잡아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느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BMW의 X6다 라는 말씀을 끝으로 2열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2열에 대한 리뷰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쿠페 형태이다 보니까 헤드룸이 조금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그룸과 더불어 줄어든다 한들 헤드룸 자체가 결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면 사실 패밀리카로도 결코 문제가 없는 정도를 자랑을 해주고 있는데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1억이 넘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썬블라인드가 있기는 하지만 수동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압축도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 썬블라인드 또한 자동이 아니라 수동이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대신에 파노라마 썬루프를 현재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썬루프 같은 경우에도 2열의 헤드룸 끝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부분까지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 부분까지밖에 안 올라오다 보니까 조금은 아쉽지 않나. 그래도 어느 정도 편의성은 많이 사용이 되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어컨 공조기도 역시나 포존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흔히들 방지턱이라고 하는 이 가운데 부분의 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가운데 앉는 사람들도 제가 봤었을 땐 편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셔도 사실 크게 무난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면서 오늘 최종 리뷰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까지 BMW X6 40i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X6 40i 가솔린 뿐만이 아니라 30D의 디젤도 준비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안타깝게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인기를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나 조건 같은 경우 아마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저렴한 견적과 더불어 빠른 출고 원하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시는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장 팀장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어떻게 오늘의 영상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